낡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정동팔이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주 앉은 석권식을 향해 능글맞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 거 한 장만 준비하면 돼. 자네가 전과자라는 것도, 우리 둘이 같은 방을 쓰던 동기였다는 것도, 회장한테도 회사 사람들한테도 영영 입막음해 줄 테니까. 석권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을 철두철미하게 다잡아온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평정을 잃고 낮게 내뱉었습니다. 정동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겁니까? 그러나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안만 못 박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그 안에 답을 줘. 나도 마냥 기다려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 평생을 곧게 살아온 한 사내가 어쩌다 종이 한 장 앞에서 손을 떨게 됐을까요? 50년 전 옥살이의 진실은 무엇이고 그 침묵이 지켜온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의 석권식 곁에는 끝까지 그를 믿어줄 가족이 남아 있었을까요?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동팔은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답지 않게 여유로운 얼굴로 석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들을 미끼처럼 늘어놓던 그가 정작 손에 쥔 패가 아무 값어치 없음을 깨닫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순에 관한 이야기는 비서실장인 석권식이 이미 다 아는 것이라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동팔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자네한테는 훨씬 아픈 데가 있잖아. 석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동팔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과자라는 거, 우리 둘이 같은 방에서 5년을 산 동기라는 거. 그 깔끔한 회장이 알면, 회사 사람들이 알면 자네 어떻게 될 것 같나? 석권식은 애써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건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 정동팔이 능글맞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일? 자네한테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직 쓸모가 있는 일이야.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석권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과거가 저 능글맞은 노인의 입을 통해 한낱 흥정거리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자리도, 가족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신뢰의 눈빛도 모두 저 노인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 비열한 웃음을 더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절제로만 살아온 그가 끝내 평정을 잃고 노인의 이름을 직접 내뱉으며 격앙됐습니다. 정동팔, 당신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5년을 누가 대신 살아줬는지 잊었습니까? 그 외침에는 50년 묵은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동팔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모습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그러게 진작 곱게 내놓으면 될걸. 노인은 외투를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흘 줄게. 그 안에 큰 거 한 장. 어렵지 않잖아, 자네 정도 위치면. 그러고는 뒷짐을 진 채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석권식은 빈잔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무심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석권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식어버린 차의 그림자가 잔 안에서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그의 목덜미를 천천히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면 가족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어느 쪽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갈래 벼랑 사이에 선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권식은 곧장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바람 좀 쐈다며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그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동팔이 던지고 간 협박이 보이지 않는 종이처럼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50년 평생을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회장의 오른팔로서 누구보다 철두철미했고 검도로 다져진 손은 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책상 모서리를 짚은 채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무엇을 결심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정란이 문틈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가슴은 까닭 모를 불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얼마 전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낯선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쫓기는 사람처럼 굴던 남편의 모습이 그 노인과 겹쳐지자 유정란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정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서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일이냐 묻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괜한 말로 남편을 더 아프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란은 서승리를 조용히 붙잡고 조심스레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승리야, 아무래도 네 아빠가 영 이상하다. 요새 밤에도 서재에서 주무시고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안절부절 못하시고. 서승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빠가 나쁜 일에 엮일 분은 아니잖아요. 유정란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그 노인 말이다. 네 아빠가 그 사람을 만난 뒤로 저렇게 됐어. 엄마는 그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 그러고는 며칠 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낯선 전화번호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승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식탁에서 마주친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수저를 든 손을 떨던 모습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출근길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오랜 믿음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일에도 흔들릴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믿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불길함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의심의 씨앗이 어디까지 자라날지 서승리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석권식의 기억이 50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회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같은 방을 쓰던 정동팔에게 약점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석권식은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정동팔이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이 있었습니다. 한바집을 둘러싼 일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죄였습니다. 그 죄의 책임이 어찌 된 영문인지 고스란히 석권식의 어깨로 옮겨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떠밀린 젊은이는 결국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5년이라는 세월을 옥에서 살아냈습니다. 석권식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잃었다는 억울함.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누구에게도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결백을 소리쳐보지 못했습니다. 소리친다 한들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진실을 밝히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옥방 한 구석에서 그는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날 다시는 누구에게도 약점을 잡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석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5년을 견디게 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떳떳했으니까요. 그를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행여 이 더러운 과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닿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 유정란이, 딸 서승리가, 아들 서승우가 아버지의 옛 그림자를 알게 되는 순간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누구보다 곧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과거를 덮으려 했습니다. 회장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비서실장이 되기까지 그 침묵은 그의 갑옷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는 자신을 더없이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결벽에 가까운 그 고듬의 밑바닥에는 50년 묵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동팔이 다시 나타나 그 갑옷을 한 겹 한 겹 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히 다져 묻어둔 무덤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석권식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라리 그 모든 일이 한낱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언제 또 울릴지 모를 협박의 통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택한 침묵이 이제는 도리어 가족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석권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정동팔이었습니다. 노인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으름장부터 놓았습니다. 사흘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어서 날짜를 당겨. 나도 급한 사정이 있거든. 석권식은 사무실 한쪽 구석으로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정동팔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자네가 도망갈 시간을 주라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통화가 끊긴 뒤에도 석권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째 만지작거리던 사직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면, 회장 곁을 떠나면 이 끔찍한 일이 끝날까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면 가족만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정동팔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어디로 숨든 그 노인은 끝까지 따라붙을 것이었습니다. 협박이란 한 번 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 장을 내주면 두 장을 요구할 것이고 두 장을 내주면 영영 그 소나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석권식은 사직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맞서는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그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모르게, 회장이 모르게 이 일을 조용히 끝낼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그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 밖을 지나던 유정란은 우연히 남편의 통화 끝자락을 듣고 말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두고 간 옷가지를 챙겨 회사에 들렀던 길이었습니다. 새어나온 단어들은 토막토막 끊겨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날짜, 돈, 입막음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유정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옛 지인이 아니라는 직감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본 남편이 저토록 쩔쩔매는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선 채 남편이 무언가 큰일에 휘말려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정란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직접 추궁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묻는다 해서 입이 무거운 남편이 순순히 털어놓을 리도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고 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정란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토록 혼자 끙끙 앓는 것은 그만큼 가족을 아끼기 때문일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무거운 직감을 홀로 끌어안은 채 그녀는 긴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서승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얼굴과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동선을 거꾸로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늦은 밤 급한 서류를 두고 왔다며 나섰던 그 길을 서승리는 조용히 더듬어 갔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다다른 곳이 한 카페였습니다. 마침 그날도 아버지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승리는 멀찍이 떨어진 구석자리에 몸을 숨기고 앉아 조심스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에는 어머니가 말하던 바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번 스쳤던 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띄엄띄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몇 마디가 또렷이 서승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전과자라는 거, 같은 방을 쓴 사이라는 거, 그걸 덮어주는 값이야. 서승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과, 같은 방, 입막음 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사납게 충돌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회장의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이자 집에서는 언제나 듬직한 기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글씨를 가르쳐주던 그 고든 손이 늘 흔들림 없던 그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런 단어들에 옥매여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승리는 손에 든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의 등이 평소보다 한참 작아 보였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깨가 그날따라 힘없이 굽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어라 던질 때마다 아버지가 움찔하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서승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노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약해진 모습을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에 단단히 옥매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협할 만큼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승리는 차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노인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이 너무도 외로워 보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오랜 세월 저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던 아버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운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다짐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저 노인의 소나귀에서 끌어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진실에 다가가겠다고 서승리는 마음먹었습니다. 충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서승리는 곧장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승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에서 본 장면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봤어요. 아빠가 그 노인이랑 마주 앉아 있는걸요. 무슨 입막음 돈이 어쩌고 하는 말까지 들렸어요. 유정란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짐작하는 게 있었어. 네 아빠 서재 서랍에서 낯선 서류를 본 적이 있거든. 그리고 로비에서 마주친 그 노인 말이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 흩어진 조각들을 천천히 맞춰보았습니다. 노인의 정체, 서재의 서류, 남편이 쩔쩔매던 통화까지 따로따로 보면 사소했던 일들이 하나로 꿰이자 비로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은 아버지를 다그치는 대신 먼저 진실부터 차분히 캐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무턱대고 추궁하다가는 가뜩이나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더 벼랑으로 몰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정란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리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네 아빠가 우리한테 말 못할 무언가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걸 혼자 끙끙 앓게 두면 안 돼. 서승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나쁜 일에 끼어들 분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승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본 아버지의 굽은 등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아버지가 그 노인 앞에서만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서승리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유정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네 아빠 편이어야 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만은 그 사람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서승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단단한 믿음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에 휘말렸든 그가 결코 비겁한 사람일 리 없다는 믿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정란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이 오르는 잔을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의 인상착의를 떠올리고 서재 서류의 내용을 되짚고 아버지가 만난 장소를 하나씩 헤아렸습니다. 막막했지만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습니다. 그 밤 서씨 집안의 모녀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뎠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한편 고씨 집안의 본가에서는 고강수가 이영화의 곁을 지키며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기운 없이 가라앉은 아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로 그는 부쩍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사람이 석권식이었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집안의 풍파가 일 때도 석권식만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곁을 지켰습니다. 고강수는 그 변함없는 충직함을 늘 고맙게 여겨왔습니다.
그 사람만큼 믿음직한 이가 또 없지. 고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회사에서 우연히 석권식의 평정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빈틈없던 비서실장이 통화 중에 언성을 높이며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직원이 회장에게 넌지시 그 이상한 징후를 흘렸습니다. 회장님, 요새 서 실장님이 좀 이상하십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 그 말을 들은 고강수의 눈빛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평생 흐트러진 적 없던 사람이었기에 그 작은 변화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묵직한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도 했고 그저 노파심인 듯도 했습니다. 고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무언가를 홀로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면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섣불리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때가 되어야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있는 법이니까요. 고강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석권식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씨앗은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강수는 지난 50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석권식은 단 한 번도 사사로운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 떠맡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시절에도 집안에 험한 소문이 돌던 때에도 석권식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홀로 끌어안고 저토록 흔들린다면 그것은 분명 가볍지 않은 일일 터였습니다. 고강수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패한 판정을 받은 뒤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오래 곁을 지켜준 이들의 그늘이 새삼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곁에서 잠든 이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끝내 갚지 못한 빚이 아내에게도 석권식에게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석권식이 무슨 일에 휘말렸든 50년을 함께한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섣불리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라는 것을 노회한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승리가 마침내 아버지 앞에 마주 섰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재로 들어선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석권식은 딸의 눈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러나 그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승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다 알아요. 그 노인 말이에요. 카페에서 아빠랑 마주 앉아 있던 그 사람. 그 말에 석권식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만 나가보거라. 그러나 서승리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아빠한테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야 하는데요? 석권식은 차마 딸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히 막아두었던 두기, 딸의 그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석권식은 창가에 선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모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토록 간절한 딸의 눈빛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수감. 너무도 낮고 짧아서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서승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석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5년을 옥에서 보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석권식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50년을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그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승리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을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서승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석권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번 새어나온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승리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떨리는 그 손을 딸은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50년 묵은 비밀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권식이 가족 앞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새 서재 앞으로 다가온 유정란까지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석권식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5년을 옥에서 보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었어. 가족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석권식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방을 쓰던 정동팔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 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을 내가 약점을 잡힌 채로 고스란히 뒤집어 쓴 거야. 사회 경험도 없고 세상도 모르던 때라 그렇게 떠밀리고 말았다. 유정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것을 혼자 삼킨 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녀의 가슴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그럼 그동안 혼자서 그 억울한 걸 다 짊어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석권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희한테 이 더러운 과거가 닿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평생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승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하다니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명을 쓴 거잖아요. 석권식은 자신의 손을 잡은 딸의 손을, 그리고 곁에서 흐느끼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등을 돌릴 것이라 믿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등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단단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유정란이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한 번도 부끄러운 사람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석권식의 눈에서도 끝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승우 역시 뒤늦게 그 자리에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빠,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소 너스레만 떨던 아들의 목소리도 그날만은 잠겨 있었습니다. 석권식은 세 식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평생 숨겨온 과거가 정작 가족 앞에서는 이토록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순간이 실은 이렇게 포근한 것이었음을 그는 5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였구나. 석권식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란이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짓눌러온 무게가 가족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누명의 피해자였던 아버지를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밤 서씨 집안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흘렀습니다. 오랜 비밀이 풀린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가족의 결속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가족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서승리는 그동안 아버지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잠깐이라도 아빠를 이상하게 본 거 정말 죄송해요. 석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네가 그럴 만도 했지. 서승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석권식이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린다는 것은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승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정동팔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아빠의 누명이잖아요. 죄가 아니라 억울함이잖아요. 그러면 숨길 게 아니라 바로잡을 일이에요. 진실을 밝히면 그 사람이 쥔 협박 카드는 아무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석권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가 다칠지도 몰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서승리는 아버지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다칠까봐 평생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 곁에 있어요. 떳떳한 진실인데 왜 숨어요? 딸의 단호함 앞에서 석권식의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말에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누명이라면 떳떳이 밝히면 될 일이라는 그 단순하고도 고든 진실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유정란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승리 말이 맞아요. 더는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아요. 당신이 떳떳한데 왜 그 사람 앞에서 작아져야 해요? 석권식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평생을 그 두려움에 끌려다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회한과 그러나 처음으로 자리 잡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승리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석권식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거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던 한 사내가 마침내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씨 집안의 식구들은 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어떻게 회장에게 다가갈지 하나씩 길을 그려나갔습니다. 막막했던 어둠 속에 비로소 작은 빛 한 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지훈이 조은혜의 노트북에 손을 댔던 정보 탈취 사건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승리는 그 사건의 배후가 고민호라고 단정짓고 그를 따져 물었던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고결을 향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비겁한 짓을 한 거냐는 서승리의 말에 고민호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백했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서승리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난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뿐이니까. 그렇게 돌아섰던 고민호의 마음에는 아직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도리어 비겁한 자로 몰렸다는 사실이 그를 밤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겁한 짓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자신이 도리어 그 비겁한 짓의 배후로 몰렸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그런 짓을 벌이도록 사주한 진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지훈은 끝내 배후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고민호는 그 흐릿한 실마리를 홀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그 답이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스쳤습니다. 서승리에게 받은 상처와 진짜 배후를 향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엇갈렸습니다. 고민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함께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서승리를 떠올렸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비겁한 자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오해였다면 이토록 쓰라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억울함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짜 배후를 밝혀내는 것만이 이 오해를 푸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지훈이 흘렸던 말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회장 라인을 미끼로 한지훈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일 터였습니다. 고민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불길한 가능성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누군가는 그 진실에 다가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엇갈린 진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결도 본가에서 사정을 전해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석권식의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늘 빈틈없던 석권식이 요 며칠 부쩍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은혜와 함께 흩어진 단서들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조은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서 실장님 요새 진짜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서 실장님 같은 분이 저렇게 흔들리시는 건 처음 봐요. 두 사람은 석권식의 오랜 침묵과 요즘 그를 옥죄는 듯한 어떤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도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고결은 그 모든 정황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 느꼈습니다. 누군가 서 실장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은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든 분이 저렇게까지 무너지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고결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손과 밝히려는 손이 같은 회사 안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동팔이 협박으로 진실을 묻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석권식의 가족과 고결 같은 이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50년을 회장 곁에서 충직하게 일해온 사람이 부당한 일로 무너지는 것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조은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 실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두 사람은 석권식을 둘러싼 일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섣불리 나섰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결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말을 잃을 만큼 깊은 상처를 겪었던 그였기에 누군가 홀로 짊어진 무게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석권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손과 밝히려는 손이 같은 회사 안에서 조용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협박으로 진실을 묻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석권식의 가족과 고결 같은 이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고결의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결심은 머지않아 무너져가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승리가 용기를 내어 고강수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회장에게 직접 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버지를 구할 길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고강수는 평소와 다른 서승리의 표정을 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아이였기에 그 굳은 얼굴이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승리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영 안 좋구나. 편하게 말해보거라. 서승리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일이에요. 고강수의 눈빛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석권식의 이상 징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승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누명을 쓰고 5년을 옥에서 보내셨습니다. 정동팔이라는 자가 저지른 죄를 약점을 잡힌 채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동팔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과거를 빌미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곁에서 지켜본 오른팔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인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석권식이 보였던 이상한 징후들이 그제야 하나로 꿰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중에 언성을 높이던 모습도 부쩍 창백해진 얼굴도 모두 그 협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의혹이었습니다. 정말 누명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노회한 회장의 마음속에서 오랜 오른팔을 향한 의혹과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고강수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승리는 그 침묵 앞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는 결코 거짓을 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평생을 회장님 곁에서 어떻게 일해오셨는지 회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아버지를 닮은 고듬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어떤 답을 내릴지 그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서승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 그녀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회장이라면 분명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 하나에 기대어 서승리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고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50년을 봤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오랜 오른팔을 의심했던 자신을 그는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리가 없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고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5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키던 석권식의 모습이 한순간도 사사로움을 탐하지 않던 그 고든 됨됨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했다는 사실이 노인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고강수는 결심한 듯 돌아서서 서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명, 내가 함께 벗겨주마. 그 사람이 억울하게 짊어진 5년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서승리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실지 모릅니다. 고강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이제는 혼자 두지 않으마. 서승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강수는 곧바로 옛 자료들을 다시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의 기록을 캐고 당시의 정황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회장의 무게가 한 사내의 결백을 되찾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폐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남은 힘을 기꺼이 이 일에 쏟기로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강수는 옛 동료들과 당시의 기록을 수소문하며 50년 전 그 사건의 진상을 하나씩 더듬어 갔습니다. 세월에 묻혀 흐릿해진 기록들이었지만 회장의 무게가 실리자 잊혔던 진실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 죄를 지었고 누가 그 죄를 뒤집었었는지 그 윤곽이 천천히 또렷해졌습니다. 50년이나 묻혀있던 일이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고강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곁을 지키는 주용만에게도 조용히 일을 맡겨 옛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노회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무게를 실었습니다. 고강수는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석권식의 결백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 단단한 결심 앞에서 정동팔이 쥔 협박의 칼날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윗선의 손에 닿은 이상 협박이라는 무기는 이미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권식이 고강수 앞에 불려갔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각오한 채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석권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나 고강수는 책망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 들게. 자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나. 석권식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강수의 눈빛에는 의심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신뢰와 따뜻함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었어. 누명이었잖나. 50년을 혼자 짊어졌으니 얼마나 무거웠겠나. 그 한마디에 50년을 짓눌러온 사내의 어깨가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석권식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네. 그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말게.
내가 함께 지겠네. 석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50년을 자네한테 신세진 게 나일세. 두 노인의 눈빛이 오래도록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석권식은 진심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세월이 회장의 따뜻한 한마디로 비로소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석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속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평생 이 비밀이 회장님께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고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는 무슨 누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째서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한 거지. 그 말에 석권식은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을 죄인처럼 움츠리고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로 비로소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누명의 진실이 마침내 윗선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동팔이 쥐고 있던 협박의 칼날은 한층 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노인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던 한 사내가 마침내 빛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그를 끝까지 믿어준 회장이 있었고 진실을 함께 짊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닿지 못했을 자리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고강수의 결단, 유정란의 직감, 그리고 서승리의 고든 원칙이 한데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동팔의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회장실에 모인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강수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자가 폭로하겠다는 게 결국 누명이라는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서승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진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쥔 협박은 아무 힘도 없어지니까요. 유정란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한테 끌려다닌 게 다 그 비밀 때문이었잖아요.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면 그 사람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차례예요. 세 사람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동팔이 입막음 돈을 받으러 나타나는 그날, 그를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돈을 건네는 대신 진실을 무기로 그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폭로하겠다던 전과가 실은 남의 죄를 뒤집어 쓴 누명임이 밝혀지면 노인이 쥔 입막음 카드는 한낱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결국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때에만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순간 정동팔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석권식은 그 자리에서 가족과 회장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두려움에 갇혀 도망만 다녔을 그였습니다. 그러나 곁에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비로소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석권식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강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할 게 뭐 있나. 같이 끝내세. 서승리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요. 유정란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외롭게 그 무게를 짊어졌던 석권식에게 이제는 든든한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정동팔이 나타날 그날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노인이 어떤 말로 협박해오든 진실이라는 방패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석권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서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50년 묵은 협박의 사슬을 끊어낼 결전의 순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정동팔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입막음 돈을 받으러 온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 큰 거 한 장은 잘 준비했고,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두려움에 떠는 석권식이 아니었습니다.
석권식은 그 어느 때보다 곧은 자세로 정동팔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동팔 씨, 헛걸음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쥔 패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정동팔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석권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제 가족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 죄를 뒤집어쓰고 5년을 옥에서 보냈다는 것을요. 그게 누명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당신이 무엇으로 저를 협박하겠습니까? 정동팔의 능글맞던 여유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럴 리가. 그가 평생 무기로 휘둘러온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협박이란 상대가 두려워할 때에만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권식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석권식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정동팔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협박의 미천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깨달은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남의 약점을 미끼로 살아온 자가 마침내 그 미끼를 잃고 빈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동팔은 끝까지 발버둥 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전과는 전과 아니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그러나 석권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 평생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누명이라는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단호한 말 앞에서 정동팔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무기로 삼아온 것은 결국 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그저 빈손의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정동팔은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 능글맞게 들어서던 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석권식은 정동팔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내가 진실의 힘으로 협박자를 물리친 오래 묵은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석권식은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정동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오래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질 것이었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회한이었습니다. 협박 카드가 무력해지는 그 순간 또 하나의 진실이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정동팔이 늘어놓았던 과거의 자백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바집을 운영하던 시절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면서 데리러 올 사람의 연락이 끊긴 어린아이를 거추장스럽다며 보육원에 떠넘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연순이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프랑스에서 파양되어 돌아왔을 때 다시 키울 의향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도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정동팔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긋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는 남을 협박하다 빈손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동팔 자신도 알지 못했고 진실의 한 자락을 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화였습니다. 이영화는 50년을 끌어안고 살아온 그 진실의 무게를 여전히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알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을 원망이 너무도 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영화는 자신이 직접 그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리며 그 무게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연순이. 이영화는 혼자 있는 방에서 그 이름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한 채 그녀의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50년 전 어린 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금방 데리러 오겠다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긋난 자리에 정동팔의 야반도주와 매정한 거절이 있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그 모든 진실을 아직 가슴속에만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마침내 찾았으나 그 딸이 짊어졌을 세월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해야 해.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이영화는 그렇게 다짐하며 홀로 그 무거운 진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정동팔의 죗값을 향한 시계는 그 자백과 함께 한 칸 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그가 끝내 치러야 할 대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든 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마지막 한 자락이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다음을 향한 긴 여운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건식이라는 한 사내의 오랜 침묵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생 회장의 오른팔로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사람이 출소한 지 한 달 된 노인 앞에서 처음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정동팔이 쥐고 흔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협박의 그림자가 강수그룹의 또 다른 비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앞선 이야기들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한 집안의 진실로 이어지는지 그 결을 따라가 보지요. 정동팔은 처음 회사 로비에 나타났을 때부터 평범한 옛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수그룹 회장이 50년 전 안이동 성강주택 건설 현장의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캐냈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교도소를 5번이나 드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동팔이 서건식을 알아본 순간 서건식의 평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동팔이 처음 미끼로 내건 것은 연순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이영화가 오래 찾아 헤맨 딸의 행방을 자신이 안다는 듯 말을 흘렸습니다. 어린 연순을 한바집에 맡아 키우다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면서 보육원에 떠넘긴 사람도, 훗날 프랑스에서 파양되어 돌아온 그 아이를 다시 키울 의향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도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도 다름 아닌 정동팔 자신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긋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는 그 정보를 돈으로 바꾸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동팔이 흘린 자백은 오래 이어져온 한 미스터리의 빈자리를 메우는 조각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연순이 어쩌다 가족과 영영 헤어지게 됐는지 그 결정적 고리가 바로 정동팔의 야반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데리러 올 사람의 연락이 끊기자 거추장스럽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떠넘긴 그 선택이 한 아이를 프랑스로 다시 낯선 세월 속으로 떠밀었던 것입니다. 정동팔은 그 사실을 죄책감 없이 흥정카드로 꺼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려주는 무거운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끼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연순의 입양과 파양, 국내 입국까지의 행적은 비서실장인 서건식이 이미 회장의 지시로 추적하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건질 것이 없자 정동팔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보로 받아내지 못하면 서건식 본인의 약점으로 받아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더 깊고 아픈 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온 자가 또 다른 사람의 과거를 흥정거리로 삼으려 한 셈입니다. 정동팔이라는 인물의 됨됨이가 그 두 가지 죄로 또렷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정동팔이 미끼를 협박으로 갈아탄 그 전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그는 사람의 약한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장과의 오랜 비밀, 곧 잃어버린 딸이라는 약점을 노렸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어 이번에는 서건식 개인의 가장 아픈 데를 겨눴습니다. 미끼가 통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미끼를 꺼내드는 그 능란함이 평생 남의 두려움을 미천 삼아 살아온 자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능글맞은 여유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게다가 정동팔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다시 돈이 급해 사방으로 미끼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서건식에게 처음 사흘이라는 시한을 주고도 곧 마음이 바뀌어 날짜를 당기라 다그친 것도 그만큼 제 사정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쫓는 형국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든 죄도, 옛 동기를 협박하는 비열함도 결국은 제 입속만 챙기며 살아온 한 사람의 본모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본모습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한꺼풀씩 벗겨져 온 셈입니다. 정동팔이 끝내 꺼내든 약점은 서건식이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과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5년을 함께 옥살이한 동기였습니다. 한 방에서 5년을 부대낀 만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였지요. 서건식에게 그 5년은 결코 떳떳하지 못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던 외롭고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서건식이 그 과거를 그토록 깊이 묻어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도로 다져진 손을 가진 회장의 오른팔다운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 결벽에 가까운 고둠의 밑바닥에는 오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여 그 과거가 가족에게 닿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 유정란이, 딸 서승리가
아들 서승우가 아버지의 옛 그림자를 알게 되는 순간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갑옷처럼 둘렀습니다. 서건식이 그 5년의 진실을 끝내 입에 담지 못한 데에도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쳐 본들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결백을 밝히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옥방에서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날 다시는 누구에게도 약점을 잡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짐이 그를 누구보다 곱고 철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비서실장이 되기까지 그 침묵은 그의 갑옷이자 동시에 족쇄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떠받친 고둠의 밑바닥에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서건식이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곧 정동팔의 무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때에만 통하는 법입니다. 서건식이 그 과거를 가족에게도 회장에게도 철저히 숨겨왔기에 정동팔은 그것을 빌미로 큰 거 한 장, 곧 1억 원의 입막음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택한 침묵이 도리어 가족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숨기면 숨길수록 약점이 되는 비밀의 속성을 서건식의 처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명을 쓴 피해자가 도리어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서건식이 홀로 무너지는 동안 그 곁에 가족은 일찍부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은 눈치가 빠르고 직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낯선 노인을 그녀는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난 뒤로 쫓기는 사람처럼 굴고 밤마다 서재에서 잠을 자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유정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정란의 의심은 그 전부터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에서 낯익은 얼굴이 담긴 사람 찾기 서류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정동팔의 정체와 그 서류, 그리고 남편의 흔들림이 따로따로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로 깨어보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정란은 그 무거운 직감을 홀로 끌어안은 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승리는 강수토권의 과장이자 원칙 앞에서는 누구보다 고든 사람입니다. 같은 날 회사에서 한지훈의 정보 탈취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까지 거론했을 만큼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품이지요. 그런 서승리가 어머니의 말을 들은 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수저를 든 손을 떨던 모습이 그제야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오랜 믿음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일에도 흔들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믿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불길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승리가 아버지를 나쁜 일에 엮일 분이 아니라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한 것이 그래서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자라나는 그 모습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복잡함을 잘 보여줍니다. 가족의 직감이 진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시작한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진실을 쥔 서건식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진실의 윤곽을 가족이 먼저 더듬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정란의 직감과 서승리의 원칙이 한데 모이면 서건식이 홀로 짊어진 무게를 가족이 함께 나눠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녀가 남편이자 아버지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앞으로의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고강수와 서건식 사이의 50년 세월입니다. 고강수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마저 거부한 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하고 있는 노회한 회장입니다. 그런 그에게 서건식은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도 집안의 풍파가 일 때도 단 한 번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킨 변함없는 오른팔이었습니다. 고강수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부쩍 사람의 그늘을 들여다보게 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래 곁을 지켜준 이들에게 끝내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마음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늘 빈틈없던 서건식이 통화 중에 언성을 높이며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회장의 귀에 닿았을 때 고강수의 눈빛에 의문이 스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평생 흐트러진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 작은 변화가 더욱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강수가 그 변화를 의심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때가 되어야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무언가를 홀로 끌어안고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리라는 마음을 그는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고강수가 서건식을 떠올릴 때 함께 짚어보는 것은 지난 50년의 한결같음입니다. 서건식은 단 한 번도 사사로운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 떠맡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시절에도 집안에 험한 소문이 돌던 때에도 그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홀로 끌어안고 저토록 흔들린다면 그것은 분명 가볍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고강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노인 사이에 쌓인 정의 깊이를 가늠하게 됩니다. 한쪽은 평생 침묵으로 충직함을 지켜왔고 다른 한쪽은 그 침묵 너머의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려 합니다. 정황상 서건식의 누명이 회장에게 닿는 순간 그 오랜 신뢰가 협박을 무력화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두려운 사람에게만 통하는데 회장이 진실을 알고 곁을 지켜준다면 서건식이 두려워할 까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의 무게가 앞으로 서건식의 처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신뢰가 정동팔의 협박과 어떻게 부딪힐지가 관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수그룹 안에서는 두 갈래의 진실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건식의 수감 과거를 둘러싼 협박이고 다른 하나는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 연순이라는 한 집안의 더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를 한 사람이 묘하게 잇고 있습니다. 바로 정동팔입니다. 정동팔은 어린 연순을 보육원에 떠넘긴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서건식의 옛 동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영화는 강연자의 종아리에 남은 화상 흉터를 보고 그 사람이 곧 연순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눈매며 인매 목소리까지 영락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영화는 그 자리에서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래 묻어둔 죄책감과 연순이 품었을 깊은 원망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밝힐 때를 기다리며 그 무게를 홀로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정황상 이 진실은 이영화와 고강수 그리고 고결과 조은혜까지는 닿았으나 정작 강연자 본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인지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누군가는 그 진실에 다가가려 하고 있습니다. 고대치는 누이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건식의 수색을 속으로 막아왔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우려가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반면 조은혜와 고결은 펜던트와 목걸이, 찔레꽃 노래 같은 단서들을 맞춰가며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같은 진실을 두고 한쪽은 덮으려 애쓰고 한쪽은 밝히려 애쓰는 그 엇갈린 손길이 이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강연자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강연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진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보육원에 홀로 맡겨진 뒤 어린이날 행사에서 나온 화전을 먹고 토한 그날 이후로 그 음식을 몸이 거부하게 됐을 만큼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 강연자가 정작 자신을 찾아 헤맨 친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쥔 사람과 진실을 가장 알아야 할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가까우면서도 멀다는 점이 이 비밀을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정동팔의 협박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그가 늘어놓은 자백이 이 더 큰 비밀의 한 자락을 함께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팔이야말로 어린 연순을 보육원에 떠넘긴 장본인이니 그의 입을 통해 연순의 행방에 관한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건식의 누명을 둘러싼 줄기와 강연자를 둘러싼 줄기가 정동팔이라는 한 사람을 매개로 결국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갈래의 진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포개질지가 앞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향하는 곳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서건식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회사를 떠날까 고민한 것도 도망치면 가족만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협박이란 한 번 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장을 내주면 두 장을 요구할 것이고 도망친다 해도 그 노인은 끝까지 따라붙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정동팔이 폭로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서건식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쓴 누명이라는 점입니다. 죄가 아니라 억울함이라면 그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일입니다. 진실을 먼저 밝혀버리면 정동팔이 쥔 협박 카드는 한낱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순간 협박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도 고든 진실을 서건식에게 일깨워줄 사람들이 바로 그의 가족과 회장입니다. 정황상 서건식이 가족 앞에서 50년 묵은 비밀을 털어놓고 가족이 등을 돌리기는커녕 더 단단히 그의 곁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순간이 실은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음을 그는 5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건식이 평생 두려워한 것은 사실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면 아내가, 자식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 미덥기에 입을 다물어 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가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떳떳함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 50년을 짓눌러온 무게가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도망만 다니던 한 사내가 곁에 사람들에 기대어 비로소 맞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진실을 무기로 협박자를 정면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혼자였다면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길입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변화이지요. 그 변화의 한 걸음이 작지만 거대한 의미를 지니는 거지요. 한 사람을 평생 오가면 두려움의 사슬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건식이라는 한 사람의 오랜 침묵과 그 침묵이 어떻게 협박의 빌미가 됐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약점이 되는 비밀의 속성, 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협박의 본질, 그리고 곁에 사람들이 있어 비로소 가능해지는 용기를 함께 들여다봤지요. 한 사람의 과거가 한 집안의 진실로 이어지고 그 진실이 다시 두려움을 걷어내는 힘이 되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깊은 결이라 하겠습니다. 50년 묵은 침묵이 마침내 풀리려 할 때 정동팔이 진 협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서건식의 누명은 빛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강연자를 둘러싼 더 큰 비밀은 어느 지점에서 그 진실과 만나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